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자, 오늘 클래스는 유튜브 통해서도 샘플 클래스로 공개되고요. 또 많은 분들에 다가가기 위해 타로 카드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중요한 이야기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폭넓게 다뤘던 오픈 클래스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종종 다루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을 기점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죠. 타로와 관련된 역사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로 카드에 관심이 있지만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타로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좀 접근성에 있어서 좀 꺼려졌던 분들 또 혹은 선생님과 늘 함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분들 계시겠지만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업계에 계시는 분들 참 다양한 분들이 타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계세요. 자,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클래스 진행되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고 절대 방대하지 않고 또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 모든 타로 지식 중요한 것들 모두 다뤄볼 거예요. 선생님 좀 집중해서 보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클래스 그냥 마음 열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음 열고 들어주시면 돼요. 막 이걸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외울 거야 이럴 필요 절대 없고요. 현업 상담사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셨던 부분이지만 사실 접할 기회 그리 많지 않아서 타로를 실용학문으로 이용하셨다면 아무래도 좀 오늘 강의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비 마스터라 하더라도요. 누가 타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이쌤한테 배웠다면서 그것도 몰라?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면 오늘 강의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걸 막 너무 괴롭게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아, 따라오시다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드려요. 그래서 절대로 중간중간에 뭐 컷하고 멈춤하고 필기하고 이러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교육교재에도 저희 완강하면 교육교재에도 다 있거든요, 선생님. 절대 걱정 마시고 처음 들으실 때는 항상 강의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때는 그때야 진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거쳐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모두를 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한번 즐겁고 재미있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타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려면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타로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누군가가 내가 현업 타로 상담사 혹은 타로에 관심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원이라고 하면요.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 원산지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출처. 그래 우리가 타로 상담사든 일반인이든 어디까지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뭐 서양에서 온 것 같다. 유럽에서 온 것 같다. 뭐 이게 점술 도구니까 서양에서 집시들이 점술 보던 도구 아닐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로가 언제 출발했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많이들 긴가민가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보는데 이 부분만 다루면 너무 선생님이 사실 좀 지루하고 무난하잖아요. 저희 강의 절대 그렇게 정리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좀 천천히 마음 열고 들어주시고요.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훨씬 낫다는 점. 그 다음에 기원은요 했을 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타로 카드는요 라는 말로 때로는 좀 대체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랑 가장 오래된 타로 카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랑 큰 차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보통은 그렇죠. 자, 이게 정말일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또.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타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타로와 관련된 분야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 반드시요, 마음 열고 들어주시고 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미 다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리까지 다 되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들어보는 걸로. 자, 그러면 타로보다 더 오래된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자, 타로 카드의 기원, 시작이 뭔지, 가장 오래된 게 뭔지를 얘기하려면 더 오래된 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더 오래된 게 있는지. 자, 우리가 타로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본다는 건 동양 그리고 서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로 카드, 타로 철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분명히 점술의 역사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또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밀접하게 인간 역사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타로는 상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선생님. 타로의 뿌리는 분명히 점술입니다. 그러면 이 점술에 대해서 우리가 타로 마스터들이 상당한 체계 정립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타로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거 점이잖아, 미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난처하니까 아예 점이 아닌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점 아니야. 그러니까 미신도 아니고 점이 아니니까 다 괜찮아. 그러니까 심지어 타로 교육 강사들조차 이렇게 가르쳐요. 그 말인즉 뭐예요, 선생님? 그 말인즉 뭐예요? 나는 인간인데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인간이 영장류고 동물의 일종이잖아요. 식물은 아니잖아요. 동물인데 이 동물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발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나는 인간이야. 고도화된 인간이야. 나는 동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선생님, 이게 어떤 상당한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점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되니까 말장난해서 내 남자를 기만하는 어떤 돈 버는 직업. 그러니까 사기꾼의 일종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선생님 뭐든지 난 제이쌤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싶을 정도로 아시겠지만 우리 업계에서 정말 유명하죠. 아시겠지만 쌤은 정면 승부로 오직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옆길로 샛길로 가면 수월한 길 있지만 단 한 번도 샛길을 선택한 적 없어요. 정면 승부만이 오직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남동생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 1급이죠. 이걸 숨겨본 역사가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걸 숨겨본 적도 없고 이게 저의 핸디캡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좀 꿀밤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좀 제가 케어하고 키우면서 좀 많이 애로가 있었죠. 예를 들면 막 설탕을 온 집에 막 뿌려 놓는다든지 코코아를 온 집에 막 온 소파랑 막 이런데 막 어지러 놓는다든지 정말 미치죠. 막 이게 정말 힘들죠, 선생님. 근데 그건 잠깐 샛길로 세면 그건 이제 제가 남동생 좋아하라고 코코아를 타주는 걸 본 거예요. 봐놓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혼자 시도하다가 이제 그 사단을 낸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랑 같은 거죠, 선생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케어가 필요할 뿐 이걸 우리가 내 동생은 장애가 아니야 이렇게 하거나 숨길 이유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명확하게 내 스스로 뿌리를 단단하게 틀어야 되는데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채로 선생님이 어설프게 약간 비껴가는 방식으로 시작하면요. 선생님 나중에도 내가 유명 상담사인데도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타로 마스터인지 모르시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좀 중요하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타로 마스터라는 직업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 저희 강의를 통해 또 더타로티스트와 함께 손을 잡고 프로마스터로 도약하신다면 저희 수강생분들 참 많으시지만 도약하신다면 반드시 선생님 명확하게 타로 철학 그리고 상담관을 이해하고 이 기반으로 굉장히 선생님 튼튼한 기반으로 성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사실은 등불을 들고 명확하게 가이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휘청휘청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면서 분명히 단단해지실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는 일단 좀 길어졌는데 오늘 강의는 마음 열고 재밌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가 차츰차츰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타로보다 더 오래된 방법이 있다.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자고 했어요. 나누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동양에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동양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세계에는 4대 문명이 있죠. 그런데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타로 카드와 관련된 어떤 점술 역사죠. 그리고 황하 하면은 어때요, 선생님? 황하. 그러니까 강하자에 노를 황자죠. 황하 문명 하면은 중국이죠, 선생님. 중국이 황하 문명을 베이스 기반으로 해요. 인더스는요, 선생님, 인더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인더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인도죠. 그러면 딱 봐도 중국, 인도. 우리 인도는 100% 이제 동아시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중국처럼 우리가 흔히 서양에서 말했을 때 완전 동양이야 하면은 중국, 일본, 한국 이쪽을 말해요. 완전 극동아시아, 동아시아 쪽을 말하고 또 뻗어나가는 동남아시아 쪽을 말하는데 좀 더 넓은 개념의 동양이라고 하면은 인도가 포함되죠. 중국과 인도 하면 어때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다, 그죠? 한번 볼게요. 원래 동양에 대해서, 동양 전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실 중국만 두고 얘기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인도를 빼놓을 수 없냐면요. 우리가 영성, 그다음에 어떤 영적인 세계관, 그리고 점술 철학 이런 것들을 다뤘을 때 중국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도를 빼놓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점술 철학 역사상 인도를 빼놓고 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뿌리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 인도 중에 인더스 문명의 인도 한번 볼게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왜 타로와 관련이 있냐면요. 타로 카드는 0번 바보부터 시작을 해요. 0번 바보부터. 이 친구가 이제 바보 카드거든요. The Fool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Fool이고 한국말로는 바보 혹은 광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보 카드는 숫자 0번입니다. 0번이에요. 우리가 타로에는 0이라는 카드가 있구나를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타로 카드가 서양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정말 동양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을까?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방금 보신 타로 카드에는 바보라고 0번부터 시작해요. 물론 1번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0번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교육받으시면 0번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이 주역이나 사주명리학 이런 건 굉장히 오래되고 신빙성 있고 완전 고전의 정수잖아.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타로는 되게 삿되고 얕은 개념으로 많이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편견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타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또 혹은 타로를 너무 가볍게 4시간 교육받으면 월 1,000만 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좀 어떻게 보면 편견 같아요. 타로는 좀 간결하고 단순하고 장수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닌 이렇게 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선생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타로티스트는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취미생활자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또 전문 철학자들 그리고 전문 상담사라면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있는 조언 또 제대로 된 리딩을 통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건 선생님의 인생 연륜 그리고 깊이 있는 철학적 이해, 내공 이런 것들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연륜의 통찰력, 깊이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타로 카드에는 0번 바보에서 시작되는데 과연 정말 동양과 관계가 없을까 보면 이 숫자 0번은요. 숫자 0번은 원래 숫자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아니고 철학적 사상이고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서양 철학하면 데카르트도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 여러 가지 정말 사실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타로와 결부지을 수 있는 많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선생님? 나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유사한 건데요. 유사한 건데
전혀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사실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는 에고, 즉 자아이고 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 온전한 그 본질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공사상이죠. 공사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이라는 것은 운해와 다가가요. 제가 운해 자네 이거 참 지칠 정도 하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해야만 되는 존재 바로 좌뇌예요. 자, 에고 이렇게 부릅니다. 운해는 뭐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때요, 선생님? 예술, 이 우주 전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개념과 구분 지을 수 있고 명확한 무언가를 분명하게 한다는 건데 이건 예를 들면 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죠. 수학이라든지 무언가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요. 모든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기가 있다면 선생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것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하나 정해서 줌을 해보세요.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그것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같아요, 선생님. 좌뇌는 이 세상 전체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특정 부분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카메라를. 그리고 확대하는 거죠. 운해는 뭐예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 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관한다, 바라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조차도 그냥 이 우주의 일부일 뿐. 그리고 이 우주와 나 사이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이 우주 전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참 저는 사진 촬영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리 뭐 파인다이닝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문화나 시대가 촬영해서 올려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파인다이닝이나 좀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파티에 참여하고 개최를 하고 이런 경우 참 많죠. 그러니까 보여주기를 위한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요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 사실은 애인하고 나하고 혹은 남편하고 나하고 휴대폰 카메라 다 넣어두고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 즐기고 데이트하고 음식을 맛보고 좀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눈을 보고 사실은 촬영을 위한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아까 카메라를 들여다 댄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여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기 위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야지, 사진을 찍어야지. 내추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운해는 굉장히 예술적이고요. 계산하지 않고요.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것들, 아주 넓은 개념에서의 어떤 범세계적인 것들을 말해요. 구분 짓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해요. 너와 나가 아니라. 그런데 또 거꾸로 좌뇌적이라는 건 너와 나로 구분 짓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명확하기 때문에 이만큼 분명한 거야. 이만큼 더 특별한 거야. 나은 거야. 이걸 에고 혹은 자아라고 해요. 이 에고와 자아가 사라지는 순간을 완전히 선생님과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라고 인식하는 우리가 되죠.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운의 모든 것이 되고 무엇이 없어요, 선생님. 내가 없죠. 불교에서는요. 저 그런 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요. 아상이 높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앞에 이제 자아라고 자아상. 그러니까 아상이 높다는 건 불교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냐면 그러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인데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아유 색즉시공 공즉시색 너무 어렵다. 공사상 너무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아상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고 내가 더 낫고 내 말이 맞아 하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아상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선생님 강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사실은 좀 불교적인 사람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제가 최고를 강조하고
특별하고 명확하다는 걸 강조하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영달을 떠나서 제가 힘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심어줄 수 있어야 선생님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육받으면서. 우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분들께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려면 그만큼 바로 서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선생님, 남들이 알아줄 필요도 있고요. 강사로서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이런 게 싫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너무 아상이 높아. 저 사람 너무 잘난 척이 심해.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일종의 방편이라는 점 함께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면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 역시 그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또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타로예요. 그래서 선생님 절대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를 통찰할 수 있고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은 면까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감 가져야 타로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했죠. 아, 바보는 그렇구나, 저렇구나, 아, 바보구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선생님? 좀 더 그 기반이 되는 인생, 철학, 세계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 있다는 거예요. 자, 0번 바보는요. 숫자 0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선생님 자연수라는 것은 제가 우리 최초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수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인위적이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루트라든지 점 땡땡땡땡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편의를 위해 또 어떤 특정 사유로 또 수학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낸 개념이고 또 이해한 개념이지만 만약에 이래요, 선생님. 타로카드 한 장, 타로카드 두 장, 타로카드 78장 했을 때 자연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개념의 수다, 그죠?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명확한 숫자의 개념인 거죠. 이 자연수는 분명히 숫자 1부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인데 0이 홀수야 짝수야 이렇게 물어봐서 0은 홀수도 짝수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막 놀리는 거예요. 0이 어떻게 홀수도 짝수도 아니냐고 당연히 짝수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요, 우리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연수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했지만 그때는 아무도 저에게 동조해 주지 않았죠, 선생님. 이제 숫자 0이라는 건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셀 수가 없는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홀수 짝수의 개념으로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숫자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의 역사에 있어서도. 숫자는 분명히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은 홀수, 2는 짝수, 3은 홀수, 4는 짝수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요. 없다는 것의 개념. 이제 이 숫자라는 게 없다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을 뒤늦게 발견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보았을 때 바로 인더스 문명이라는 거예요. 서양이 아니에요, 선생님. 인도에서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도하면요. 보통 흔히 힌두교도 유명하지만 부처님의 불교 사상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이 부처님은 정확히 말하면 인도뿐이 아니시고 이제 네팔의 룸비니 동산이죠. 이제 룸비니 출생이신데 어쨌든 인도와 불교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가 고대 인도로 가면 산스크리트어라고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는요. 사실은 우리가 동양 철학하면 중국을 흔히 떠올리지만 이 인도와 산스크리트에 기반한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더 낫다, 더 못하다 말할 수 없는 건 모든 것은 이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철학이라는 건. 존재론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우주에 대해서 우주와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죠. 철학적이죠, 선생님. 그러다 보니 중국,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뭐 인도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요가잖아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인도의 차크라, 요가 개념, 그 다음에 뭐 중국, 인도, 유럽, 남미. 이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카발라. 우리 타로의 근본이 바로 카발라인데 이 카발라와 같은 개념이 인도 철학, 베다의 차크라 개념과도 똑같고요, 선생님. 같아요. 참 희한하죠. 전혀 다른 곳에서 발달했는데 맞춰보면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해를 잘못하면 타로와 주역은 완전히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타로는 78장이고 주역은 64장이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맞춰보면 결국에는 그 설명 방식만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일 뿐, 같은 것을 말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지구의 중심까지 만약에 파고 들어갈 수 없지만요, 물론 꿈에서라도 파고 들어간다면 방향만 다른 거지 그 본질을 말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타로 철학이 그만큼 깊어요. 근데 너무 선생님 제가 지금 오늘 의도와 다르게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짧게 지나가 볼게요. 일단 이 개념은. 자, 그래서 타로 카드에는 0번이라는 카드가 있고 이 숫자 0은 원래 숫자가 아니었고요. 철학적인 의미였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공, 비어있다. 그리고 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슈냐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숫자 0이 이렇게 기호로 표현됐는데 이 기호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인더스 문명의 슈냐.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이 됐고 그 슈냐의 의미가 공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것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인더스 문명에서 아랍으로 넘어갔고요. 이 아랍에서 중동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타로는요. 이제 로마자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 숫자 0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자 숫자로 전달돼요. 좀 이건 어려운 거니까 조금 더 교육할 때 진행해 보고요. 아랍을 통해 전달됐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 이건 숫자 0이라는 의미는 인더스 문명 인도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원래는 숫자가 아니고 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었다던 것. 그래서 제가 항상 0번 하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세 개 카드와 0번, 바보는 결국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성이 곧 공이고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항상 하죠.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명확해요. 좀 너무 어려우니까 0이라는 게 비어있다는 의미, 없다는 의미고 원래는 숫자가 아니었구나. 철학적인 개념이었구나. 슈냐라는 철학이었는데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된 인도의 개념이었구나. 이게 아랍을 통해 전달돼서 유럽으로 왔고 로마자 숫자에도 전달되었구나. 로마자 숫자가 뭐냐면요. 이제 타로 위에 적혀있는 1, 2, 3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이걸 로마자 숫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마자 숫자로 이루어진 타로 카드에도 0이라는 바보 카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인도에서 시작된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공사상이죠. 그럼 바보 카드는 뭐예요? 공사상을 기반으로 해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인데 0번 바보는 아는 게 없고 덜 떨어지고 순수하고 순진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배우면 편해요. 시작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갇히시면 선생님은 딱 거기까지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항상 시작은 가볍게 하더라도 깊이 있는 것들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조금 더 지나가 볼게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교육할 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인더스 문명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인도, 네팔, 티베트 뭐 이쪽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 아유르베다라는 건 베다 철학이에요, 선생님. 정말로 유명한 요가 철학인데 선생님 우리가 요가하면 흔히 몸동작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기행처럼. 그게 요가의 전부는 아니고요. 이 몸을 수련하는 것은 요가 철학의 일환일 뿐 이 인도 철학, 베다 철학, 요가 철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방대합니다. 타로의 근본이 되는 카발라 역시 인도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요. 이걸 전혀 이해 못한 강사들이 많다 보니
유튜브에서도요, 선생님. 이 타로는 상징, 철학 그리고 카발라 이런 것들 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절대로 타로를 이해했다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 강의와 전문 강의 차이예요, 선생님. 우리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정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강의들은요, 선생님 좀 걱정될 정도로 근거가 없고, 아, 저렇게 배우면 좀 큰일 난다 싶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전문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거든요. 정말 프로마스터들이. 그래서 좀 유의 깊게 들으실 필요 있어요. 아, 누가 가르쳐 주니까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이게 아니고 좀 걸러들을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주도적으로. 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해요. 이게 철학이라는 건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배워도 그렇게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 어떤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자기적인데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고 가는 경우, 아닌 줄 알면서도 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어도 바로 배울 필요는 있어요, 선생님. 잘못된 걸 배우고도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이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오로지 맹목적으로 돈 버는 수단으로만 타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있어요. 깊이는 전혀 우리 강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타로하면 이만큼 돈 벌어? 이런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타로하면 수익, 너 경제적 자유 얻어. 이게 선생님 마케팅 업자들,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타로하면 이만큼 월 수익 낼 수 있어.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혹하고 더 타로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육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탑 마스터들을 배출하고 양성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절대로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우리 타로 교육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철저히 타로라는 것은 인간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수익은 절대 선생님의 실력을 기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좇으면 안 돼요. 한 달에 얼마 벌게 해주겠다니까 돈을 쫓아가면 선생님은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사꾼밖에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전문가와 진정한 철학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사꾼이 되시겠어요?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목숨 같아도 우리 더타로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계가 가장 중요하다.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안내드려요. 그러나 언제까지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등불을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절대 도구가 사람 머리 위에 앉아서도 안 되고 돈이 사람 머리 위에 앉아서도 안 돼요, 선생님.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업체들이나 교육의 시장을 보면 제가 쓴소리 한번 하면 그 어떤 교육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어떤 교육도 내담자의 어떤 인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내담자의 어떤 가치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 달에 월 1,000만 원, 한 달에 얼마, 우리 제자들이 이만큼 돈 벌어, 너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회자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것, 이런 어떤 썸네일이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말해서 선생님을 현혹하는 건데 앞으로는요, 선생님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끌려가면 안 되고 주도적으로 선생님이 결정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타로 마스터로 바로 설 수 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그 급하다는 마음에 끌려가면 안 돼요, 선생님. 아무리 내담자가 선생님을 휘둘러도요, 선생님께서는 중심이 확고해야 돼요. 그게 타로 마스터의 기본이에요, 선생님. 기본이에요. 자, 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요. 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정신이 필요해요. 그 힘을 길러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의 이런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 배우자고 하면은 자, 이거 0번부터 78장 키워드 외워. 임상에선 이렇게 쓰여. 따라해. 이게 지금의 타로 교육이에요, 선생님. 모든 타로 교육이 그래요. 0번부터 시작해서 쭉. 자, 이게 타로야. 월 1,000만 원. 이게 지금의 타로 교육이에요. 좀 신랄한 비판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주소.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좋지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넘어서고 진정한 인격자, 그리고 실력자, 그리고 세상을, 또 누군가의 세상을 어둡다면 빛을 들어서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해요.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다른 무엇도 좋고 중요하지만, 분명히 필요하지만, 언제까지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아끼는 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숙지해 주시고요. 계속 가볼게요. 우리가 요가 철학하면, 요가는 몸동작이라고 흔히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방대한, 그리고 아주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이고요, 선생님. 또 이 인도 철학이 결국에는 타로의 체계와도 깊은 관계를 맺어요.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점성술하면 흔히 유럽, 남미, 중국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말하지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베다 점성학이에요. 이건 국내에서 사실 배우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도 철학인데 베다 점성술이 정말 유명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말 이제 한 획을 긋죠. 우리 점성학적인 역사에. 그리고 알아만 놓으시면 돼요. 이해하시거나 뭐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쌤도 이건 처음 들었어요. 바스투 샤스트라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식, 또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풍수지리학, 음양오행, 풍수지리,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와 유사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인도의 바스투 샤스트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가요, 또 생각보다 손금술이 정말로 고도로 발달했어요. 그거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이런 영적인 개념, 철학적이고 점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때문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땅은 작지만 반도지만 우리 민족은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고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경우에? 산맥이 많아서죠. 다른 것보다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운을 받으러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절을 한다 하듯이 히말라야 산맥,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데 오죽하겠어요, 선생님. 눈 덮인 설산, 히말라야 산맥을 중점으로, 거점으로 산스크리트어라든지 요가라든지 아유르베다 이런 굉장히 영적인, 사실은 선생님 우리한테 이름 알려진 분들 지금 많잖아요. 철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름이 난 거지 그분들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히말라야에서 거쳐온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인 이룩을 한 뒤에 가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남기지 않은 거죠, 선생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고도의 영성인들을 계속해서 영적인 기운을 통해 이끌어내죠. 기운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거예요. 좋은 스승을 두고 좋은 어떤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운을 함께하고 같은 결로 가기 위해서잖아요. 아, 저 사람과 결이 맞는 것 같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에요. 요즘에 교육들이 흔히 뭐 마케팅하는 법, 뭐 하는 법, 뭐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지식 전달로 가다 보니까 되게 가볍게 치부될 수 있는데 절대 철학에 대해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불교도 이제 승가 승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힘, 그리고 그 기운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가진 영적인 기운, 그 다음에 고도로 집약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더 영적인 분야로 이끌어내죠. 그것처럼 중심이 가진 힘은 무시 못한다는 것, 그게 타로 철학에도 깃들어 있어요. 자, 동양에서의 시공간 초월 리딩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ad예요, 선생님. read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읽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다. 책을 읽다. 타로 카드를 읽는 것 역시, 의미를 읽어내는 것 역시 read 한다고 해요. ing라고 붙으면 명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read는 읽다는 의미고 ing, 읽는 것. 그러니까 읽어내는 것. 즉 타로 리딩이라고 해요. 타로 해석을 전문 용어 혹은 영어로 말하면
리딩이라고 말해요, 선생님. 이 리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흔히 책을 읽다, 의미를 읽어내다는 read가 있고요. read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read고 이건 read예요, 선생님. 약간 달라요. 이건 re고 이건 리, 가벼운 리. 그래서 이 lead는요, 리더십이죠. 리더 하면 뭐예요, 선생님? 이끄는, 이끌다. 이 R 붙으면 뭐예요, 선생님? 티처. 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 하면 누구예요, 선생님? 이끄는 사람. 리더 하면 뭐예요, 선생님? 리더. 책을 읽는다고 했고 읽는 사람, 독자죠. 리더. 이렇게 선생님 사실은 용어를 많이 풀어서 설명드려요. 풀어서. 이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공간 초월 리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리딩. 타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언가를 기운을 읽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술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아주 오래전 과거 그리고 미래도 엿볼 수 있다는 의미고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지금 선생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아도 선생님에 대해서 카드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유튜브 제너럴 리딩 혹은 1대1 리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확실하게 읽어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과학적이고 어떤 뭐 지식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현상학이죠. 경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꾸준히 상담을 받고 또 이 타로라는 것이 이만큼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 사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점술이고 타로예요. 한계는 있죠, 분명히. 인간이 다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타로가 어떨 때는 정확히 맞는데 어떨 때는 안 맞습니까? 왜 어떤 신점은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던데 어떨 때는 그냥 인간 공수만 주시는 것 같아요. 안 맞았어요. 그러면 신점이나 타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 가지실 수 있는데요. 내 마음을 정갈이하고 아까 운의 잔해 말씀드렸어요. 운의 잔해. 이 잔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이 생각이 없을 때 범우주적인 운해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범우주적인 것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어떤 특정 포인트를. 그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리딩 방법이에요. 0번 바보는 뭐다 좌뇌식 학습이죠. 그런데 타로는 뭘 근거로 해요? 점술이죠. 점술이 뭐예요, 선생님? 시공간을 초월하죠. 선생님 키워드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무엇이? 선생님 지금 우리 선생님 계신 자리에서 저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십니까? 어떤 제이쌤의 말, 이야기, 단순히 들리는 것 이상의 어떤 기운을 느끼시는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인간은 공명하죠? 공명하죠. 이 공명은 절대로 좌뇌적인 판단, 이성적인 것에서 전달되지 않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실 수 있죠. 제이쌤 저 말은 저래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제이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판단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갑자기 소름 돋을 정도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공명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즉 판단을 내려놓았을 때 열려 있을 때 전달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운해적인 건데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초월해요, 선생님 분명히. 그래서 타로 리딩을 또 역사적으로 또 제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건 지식적으로 분명해야 되지만 절대로 그 아주 편협한 지식에 갇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의 딱 그 타로 어떤 타로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가둬버리는 게 돼요. 제일 최악이 뭐냐면 딱 선생님 배운 대로 말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보면 타로 교육자로서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런데 꼭 짚고 싶어요. 선생님 그건 절대 타로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로라는 건
절대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 기반, 체계적인 철학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로를 리딩하고 시전할 수 있다는 건 그 이상의 인생 연륜과 내공을 바탕으로 해요. 바탕으로 해요. 선생님, 저와 똑같이 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굳이 제이쌤 강의를 들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그런 분이 되셔야 하고 선생님만의 에센스를, 연륜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런 걸 다 덮고 제가 여기서 내가 최고야, 내 거를 따라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선생님 강사로서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타로 교육을 하는 분이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건데 선생님께 타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타로 카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운용하고 이론과 가장 완벽하게, 죄송해요, 가장 지금까지 없었던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걸 기반으로 훌륭하게 성장해 가셔야 한다는 의미지 거기에 가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제가 말 시키면요, 선생님 10시간이고 계속해요, 선생님. 정말 강의 계속 시키면 24시간 365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송해요, 선생님. 잠깐 잘난 척 할게요. 너무 많이 타로가 아니고요, 선생님. 너무 많이 구도를 했던 사람이고 한순간도 구도를 놓은 적 없는 사람이라 계속 할 수 있어요. 같은 것을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생님께 또 해야 될 것은 이걸 가장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합리적으로, 함축적으로 전달하되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놀랍고 깊이 있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또 어떨 때는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이유로 저한테 되게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시는 경우를 종종 봐요, 선생님. 부탁드리건데 한 번에, 때로는 어렵다면 한 번에 따라오기 힘든 건 당연해요. 선생님. 제가 뭐 손흥민,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있는데 같이 뛰자 했어요, 선생님. 제가 손흥민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뛰자 했어요, 선생님.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거기에 자괴감 느낄 필요 절대 없어요, 선생님. 그 사람이 선생님에 맞는 어떤 상황에 맞는 방식을 가이드해야 되는 거고 차근차근 따라오고 반드시 복습하세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나중에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선생님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나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최고를 전수하겠다 혹은 최고를 가르치겠다가 아니고 선생님을 최고의 버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지 못하셨던, 지금까지 없었던 선생님의 최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꾸준히 선생님 복습하면서 따라와야 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